얘기잖아요. 나일강의 기적. 그러니까 이집트를 장악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움직여요. 그 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도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집트가 자기 땅이에요. 그냥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난 곡물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과 군대를 자기 사병과 자기 재정이 로마 공화정 군대, 로마 공화정 재정보다 많았던 거예요. 동로마나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문명이 떨어져서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 기사들이 가는데 귀부인들도 자기도 이제 구원받고 싶어서 그 원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귀부인 중에 이제 한 명이 너무 편통이 심한 거예요. 예, 편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이제 마구니가 들었다, 악마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가 이제 머리를 여기를 깎아서 계속해서 이제 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3프로TV 신과 함께 특별 기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십자군 전쟁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다 또 전쟁에 빠져 있어서 그 중에도 이제 우리가 늘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여기 뭐 이슬람 형제국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로 대표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뭐 서방 세계 내지는 뭐 미국 등이 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니까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비교되는 비유로 자주 또 나오는 게 십자군 아니겠습니까? 예, 십자군 전쟁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럼 진짜 그러면 십자군 전쟁 오리지널 그 십자군 전쟁은 어땠는가? 아주 재밌는 전쟁사 알려주실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홍용진 교수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뭐 100년 전쟁. 100년 전쟁. 잔다르에 대한 너무 재밌는 이야기. 네. 자, 우리 십자군 전쟁. 예. 뭐 우리가 흔히 그냥 알기로는 유럽에서 그 뭐 여러 나라들이 교황의 뭐 명령 아래 쫙 모여갖고 네. 이슬람 세력들 치러 간 거.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탈환하자. 예, 요 정도죠, 뭐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었다. 요 정도까지 저희가 좀 배웠던 것 같은데, 대략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쟁인지, 또 주로 싸웠던 나라, 주로 싸웠던 세력들이 또 어딘지 뭐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 예, 십자군 전쟁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전쟁입니까?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작은 이제 1096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1차 십자군이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이른바 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대가 조직돼서 간 거죠. 사실 이제 십자군이라는 말 자체부터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십자군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군대가 조직돼서 갔다라고 이제 보는 게, 지금 봐도 그때 당시로도 이제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게 군대가 조직됐다기보다는 순례자 모임이었어요. 순례자? 예, 순례자. 아니 순례하고 전쟁은 완전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은 십자가 표시를 한 무장 순례자. 무장은 뭐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교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한 순례자들. 이게 원래 표현이에요. 예, 전쟁을 하러 간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싸우게 되는 건 정의로운 전쟁이고, 예, 어디 침략을 위한 건 아니고. 아니 전쟁이라 하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전쟁은 목적이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쪽에 공격해오면 내가 방어의 목적이 있거나, 예. 아니면 내가 저기를 탈환을 해서 뭐 예. 침략을 해서 내가 뭐 국경을 넓히거나, 예.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네요. 예루살렘 탈환이죠, 일단은. 그거 예. 목적은 있고. 목적은 그래서 지금 뭐 군대고 전쟁이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예.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례라는 게 더 컸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언제 그럼 이른바 뺏겼습니까? 저분들 입장에서 뺏긴 보면? 거는 한참 됐죠. 그 7세기 8세기 초에. 그렇죠. 이슬람 세력들이 막 이슬람이 이제 번성할 팽창을 때. 하면서 7, 예. 8세기에 한참 전에 뺏겼었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동로마 제국의 일부였죠. 원래는 예, 그렇죠. 예. 원래 동로마 예수님이 제국이죠. 뭐 로마군의 핍박을 받았다 할 때 뭐 그때 그렇죠. 그 로마 그러니까 제국.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직접 통치는 안 하고 그 자기네들끼리 그냥 유대인들끼리 왕을 뽑아서 이제 총독 개념이죠. 로마에서는 총독 개념이었고, 그 이제 네. 로마 이제 유대 왕이고, 헤로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총독이고, 빌라도가 이제 그 이후에 오는 사람이죠. 헤롯이
이 뭐래 책봉대왕 뭐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지고 395년에 그때부터 이제 동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하에 거죠. 있다가 이제 이슬람 세력이 그렇죠. 또 넘어가면서 팽창하면서 이제 다 뺏겼던 야, 거죠. 참 예루살렘도 역사가 참 기구하네요. 예. 이 나라 저 나라에 엄청 그래서- 그 전에는 더 기구했지. 예. 네. 그래서 뭐 1096년에 시작을 해서 네. 13세기 말까지 1280년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게 그 뺏긴 지 뭐 20년 만에 출정했다 그럼 다시 되찾으러 가는 개념이었을 텐데 예. 이건 한참 보면 전에 뭐 한 2, 300년 후에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애매하다. 그거 기억하는 이거. 사람들도 없을 거고 없- 다만 이제 뭐 야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이 예수님 그렇죠. 그곳인데 저 이교도들에게 이렇게 있어도 되겠어? 이제 이 정도 그런 느낌도 거죠. 있었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중요한 동기가 뭐 그 전에는 서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한 10세기 넘어가면서 11세기 넘어가면서 1000년 이후에 네. 좀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유럽 나라들이 뭐뭐 대충 있었어요. 뭐 나라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죠. 뭐 잉글랜드, 프랑스, 프랑스.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 아. 뭐 잉글랜드는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뭐 프랑스도 왕국이라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다른 제후국들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역마다. 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하지만 그렇죠? 거기 이제 작센 왕조 뭐 이런 왕조가 있긴 하지만 네. 다른 지역을 자기가 직접 통치를 못해요. 영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다 그렇죠. 직접 통치하고 왕은 뭐 권력이 그냥- 아주 세진 않았던 그렇죠. 상황인 그냥 거예요. 반장 회장 정도죠. 연합체.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가자고 처음 제안한 겁니까? 맨 처음에는 동로마 제국 황제가 맨 처음에 좀 요구를 했죠. 알렉시오스 1세라는 사람이 1094년에 네. 우리 그 당시 이제 그 이슬람 지역 즉 그 서아시아 지역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셀주크 제국이라고 셀주크. 셀주크 튀르크 예, 라고 들어봤어요, 하는 들어봤어요.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이제 팽창을 했어요. 예. 11세기 중후반부에.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지도자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유목민족들이 갑자기 이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모였다가 징기스칸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 이제 지도자가 죽고 나면 또 갑자기 자기네 아들들끼리 이제 또 뭐 치고받고 싸우는 내분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틈타서 이제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가 지금이다. 지금 이제 반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반격을 하는데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저 서유럽 애들도 다시 끌어들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방 정교회랑 로마 가톨릭이 갈라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이제 서로마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세력을 다시 동로마 제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편으로는 동로마 제국은 그때 어디에 주로 그 어디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지금으로서. 이제 발칸 반도 쪽이죠. 그리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까지도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많이 뺏겼고,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튀르키예 지역 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려고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할 때, 아마 속셈으로는 그냥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화살바지로 저 무식한 서유럽 애들이나 좀 써볼까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인식은 서유럽 좀 무식한 애들이었군요. 제일 야만적이죠. 야만. 로마 제국의 이제 유산을 상속받은 지역이 이제 세 군데인데 지금 지중해 지역 전체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유럽인데 거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로마의 이제 그 뭐 권위나 아니면 이제 이름값을 그대로 유지한 곳이 동로마 적통을 제국이고 가져간 데가 동로마. 그 다음에 신흥 세력으로서 이제 막 라이징하고 있는 데가 이제 이슬람 지역이고 거기도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대로 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이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제일 열등한 지역이 바로 서유럽이었던 거죠. 서로마 지역을 포함해서? 그렇죠. 서로마는 어딘데요? 서로마가 지금의 이제 프랑스, 잉글랜드 뭐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이런 쪽이었던 거죠. 거기는 왜 그렇게 그랬어요? 원래 로마 제국 당시부터도 거기가 물자가 동로마 제국 지역에 비하면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인구도 적고 문화 수준도 떨어지고. 지금이야 프랑스, 영국, 예, 독일이지. 전혀 반대죠. 완전 예. 무식한 애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잖아요. 나일강의 기적. 그러니까 이집트를 장악한 사람이 로마 제국을 움직여요. 로마 때.
그죠. 그 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도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집트가 자기 땅이에요, 그냥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난 곡물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과 군대를 자기 사병과 자기 재정이 로마 공화정 군대, 로마 공화정 재정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데는 문화적으로 이제 선진 지역이고. 그러니까 서유럽은 될 때가 이두저도 아니네요. 될 때가 아니에요. 말만 로마지. 실제로 로마 제국 당시 보면 황제들이 이제 이런 시리아나 아니면 이집트나 이쪽 출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 한번 저 서유럽 좀 무식한 애들 데려다가 전쟁 예. 좀 한번 해서 우리 예루살렘 다시 찾자. 그게 해서 예. 한 게 1096년 1차. 그게 그렇죠. 1094년에 요청을 했고 예. 그거를 이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받아서 예.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걸 1095년에 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직이 돼서 이제 떠나기 시작한 게 1096년 1차가 되는 거죠. 몇 명이나 갔습니까 처음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대략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한 3만 명 모였다더라 뭐 이런. 그게 네. 한꺼번에 모여서 간 게 아니라 가면서. 여기저기서 해서 어디서 일단 만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모여서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저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모여갖고 힘 합쳐서 예. 이상한 사람들 치러 가잖아요. 예. 괴물들. 근데 그렇죠. 이때 생각은 아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쪽 이교도들이 아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정서가 좀 담긴 영화 같은 예. 느낌. 그럼 몇 나라나 참여했어요? 주로 프랑스입니다. 아, 프랑스의 없었어요? 여러 제후들. 1차는 프랑스의 여러 제후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의 플랑드르 지역 초록색 플랑드르 제후, 플랑드르 백작, 그다음에 이제 노르망디 쪽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고 또 파리 이제 왕의 동생도 파리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가고 그다음에 남부 프랑스에서 노란색으로 해서 가서 이제 여기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모여서 이렇게 쳐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셀주크 제국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이 이제 안전하게 그 순례를 못 가는 상황이었던 거지 원래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건 아닙니다. 뺏기긴 했었어도 네. 이 사람들이 맘먹으면 언제든 갈 수는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네, 원래 이슬람은 기독교 인정하니까. 부정을 충분히 해주는데. 셀주크는 이제 티르크족이라 원래는 우리나라랑 더 가까이 있었죠. 돌궐족. 티르크족인데 이제 당나라한테 밀려갖고 일부가 서쪽으로 가다가 이슬람 개종하고 그 중에 일파가 갑자기 이제 성장한 게 셀주크 티르크예요. 그 돌궐이에요? 그러면? 예, 돌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보고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게 그런 사연 때문에. 생긴 거 완전 다르던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 사람들이죠. 사실 지금 그쪽 사람들은. 근데 지배층이 티르키예 돌궐족인데 사실 이제 그 오스만 제국 때부터 이제 등장한 그 티르키예가 가장 성공했던 게 일반 사람들까지도 돌궐, 즉 티르키예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치안이 불안해진 상황인 건데 그걸 이제 종교 문제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저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황제 뜻이야, 뭐 동로마 황제야, 뭐 대충 무슨 뜻으로 한지 알겠고 저기에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신앙심으로 아니면 야 거기에 한번 가면 뭐 좀 생긴다던데 뭐예요?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의 목적은?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진짜 신실한 신앙심으로 갔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고 갔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반반 섞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그게 구분이 안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이전에 사실은 십자군 이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여기 노르망디에 있었던 귀족 가문 하나가 용병 비슷하게 여기 시칠리아에 가서 싸운 적이 있어요. 동로마 제국을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뭐 동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이슬람도 물리치고 이른바 시칠리아 왕국이라는 걸 세워서 왕이 됩니다. 저 멀리서 와서 노르망디에서 와서 여기가 좋아? 그게 이제 시칠리아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요? 마피아의 선조들? 그렇죠. 그러지 또 이제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레콘키스타 이제 하면서 막 또 이제 이슬람 몰아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서유럽 내부에서 제발
평화와 질서가 중요하니까 이 전사 귀족들 싸우지 좀 마라. 니네 그렇게 싸우면 지옥 간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었는데 네. 이교도랑 싸우니까 천당 간대요. 그러지. 그 다음에 또 들려오는 얘기로는 왕도 됐다고 하지. 가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랑 싸워서 왕이 되는 게 신의 은총일 수 있는 거죠. 신앙심과 그런 그 성공이 세속적 성공이 섞여서 섞여 있는 버무려져서 거죠. 예. 약간 저기 차남 삼남들이 많이 갔을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죠. 장남들은 아, 나 여기 기득권 있잖아. 아빠한테 물려받으면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그리고 내가 그런 볼 경우가 때 많죠. 장남이 일부러 한번 보내보았을 수도 있겠어. 여러 가지가 있죠. 잠재적 못 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예. 가서 안 오면 더 좋은 거고. 참 형제들을 보면 참 섞였는데도 하여간 그럴 때면 좀 그뭐 없어, 제후들 진짜. 내부에 그 하여간 그런 상황에 따라 이제 그런 전략적으로 이제 가게 아니 되는 근데 거죠. 우두머리들은 그런 예. 동기가 있을 것 같고 거기 예. 우두머리만 갈 수는 없고 그래, 예. 농사 거기 짓던 그 사람들도 많아. 졸병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졸병들은 그때는 상비군이 아니었죠. 아니죠. 그럼 예. 이제 다 징집을 한 거예요? 자원을 받은 거예요? 일반 농민들은 가기 어려웠고요. 사실은 네. 초창기에는 나중에 이제 13세기 되면은 이제 좀 일반 민중들 농민들도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기사나 기사 밑에서 이제 기사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가는 거지 일반 농민들은 초창기에는 가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소수가 갔다가 예, 순례자들이니까. 예.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가요. 예. 그래서 성적이 괜찮았어요, 저 양반들. 그러니까 셀주크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내분 상황이고 지네들끼리도 치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 이런 애들이 왔는데 뭐지?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오랫동안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행색이 많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왕이고 제후들이고 뭐 실제로 거짓대들한테 줬다고. 써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더러워서 내가 못 싸우겠다고. 그 갑자기 뭐 이상한 애들이 나왔는데 뭐 난데없는 거죠. 아니 나도 이렇게 저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역사 보면 다 오랑캐한테 침범당했다 그러잖아. 예. 네. 비슷한 것 같아. 예. 그 시절에 저 만주에서 아무리 빨리 와도 왔는데 다 거짓골이지. 그렇죠. 그때 복지나 뭐 이런 게 있었겠어. 그리고 뭐 얼마나 잘 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냄새 난다. 야, 가자.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영화 중에 뭐 7번째 전사인가 9번째 전사인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 나오는. 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이제 이슬람 쪽 이제 전사로 나오는데 네. 북유럽 가서 어쩌다 이제 북유럽에 난파돼서 이제 글로 갔는데 지금 서유럽 쪽 사람들이죠. 네. 뭐 위생 상태나 문화가 너무 일천해 갖고 경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막 고기 그냥 생거 먹고. 아유. 그것도 있을 테고 그 정도는 뭐 하여간 아니- 뭐 세수를 하는데 대야 하나 갖고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씻고 코 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쪽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실제로 이제 이 십자군 전쟁 때도 앞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군이 뭐 난데없이 쳐들어왔으니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제후국들이 생겨요. 아, 십자군들을 예. 끼리 나라를 나눠 가졌다. 예, 지금의 뭐 진짜 레바논부터 해서 이스라엘까지 있는 고지역들입니다. 나름 규모 있게 갔나 보네요. 예, 예, 예. 저기 몇만 예루살렘 명씩. 킹덤 오브 예루살렘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이 사람들 이 십자군들을 보고 이 이슬람 쪽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많이 했죠. 너무나 야만스러워서. 예를 들어 어떤 것들? 동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동로마나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문명이 떨어져서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 기사들이 가는데 귀부인들도 자기도 이제 구원받고 싶어서 그 원정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부인 중에 이제 한 명이 너무 편두통이 심한 거예요. 편두통? 예, 편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이제 마구니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악마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가 이제 머리를 여기를 깎아서 계속해서 이제 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두피에다가. 아우. 그러다가 이제 두개골이 나왔어요. 아우 씨. 뼈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악마야 물러가라면서 소금을 뿌린 거죠. 아. 그래서 쇼크사했어요. 아. 거기 기록이 있어요? 예. 누구의 기록이에요? 이슬람 쪽 기록이죠. 아, 그 마타도 아니야, 동로마 쪽이 마타도. 동로마 쪽에서 그걸 보고 자기네들 기록이네. 그렇죠. 동로마 사람들도 놀란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무식할 줄이야. 그치. 자기네들이 이제 의사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동로마는 프랜차이즈 본사였고 이제 그렇죠. 서로마에서 가맹점들이 이제 모집이 된 건데. 네, 너무 급이 떨어지는 거죠. 의사를 보내주면 뭘 했어요 그때? 예? 그럼 그렇다고 뭐 절개를 해서 할 수도 없고. 아니 뭐 그 민간 진짜 치료에 있겠지. 의료라기보다 진짜 뭐 의료라기보다는 네. 주술이죠. 사혈이 사실은. 뭐 예. 치료법이었던 시절이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하더라도 뭐- 그렇게 무식하게까지는 안 했다 이거죠 동로마는. 동로마 이슬람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서유럽에서 이때 횡행하던 것 중에 뭐 재판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신의 재판이라게 신명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옛날 이제 내려오던 게르만적인 풍습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 이래요. 누가 이제 뭐 잘못을 저질렀다. 뭐 사람을 죽였다 아니면 뭐 도적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의심받는 사람한테 그 재판을 하는 건데 뭐냐면 신이 네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증명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물에 빠뜨려 봐요. 그래서 물의 신이 너를 받아들이면 너는 무죄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위로 떠오르면 넌 유죄예요. 그럼 다 죽는 거네 이런 그렇죠. 이쪽 저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보고 이슬람 쪽에서 그때는 막 이슬람 쪽은 변호인단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저걸 보면서 저 무슨 재판이 저러냐. 유럽 얘네들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멋지다. 예? 그러니까 특히 사실 서유럽?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본격적으로 좀 합리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이슬람에서 온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슬람에 보존되다가 유럽으로 간 11, 12세기 이후인 거죠, 사실은. 그래 저 나라들은 그때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공국 같은 걸 세워가지고 얼마나 유지 보존이 됐어요? 뭐 얼마 못 갔죠. 얼마 못 갔습니다. 뭐 네 제후들이 중심으로 해서 갔었잖아요. 네. 그 네 제후들에 따라서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에데사 백장령, 안티오키아 공장령, 트리폴리 백장령, 그다음에 예루살렘 왕국.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다 예루살렘 왕국하고 뭐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 정서가 아닌 거예요. 봉건제다 보니까 그냥 지방 분권 컨셉 자체가 컨셉 원래. 자체가 이건 그냥 왕령지 여기는 백장령지 공장령지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이 당시 이제 플랑드르 백작이 혈통상으로 제일 높았어요. 어머니 쪽으로 해서 이제 카롤루스 왕조로 올라가게 되니까 네가 제일 그래도 왕의 황제의 이제 핏줄이 섞였으니까 네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그쪽 가문이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자기네들 주력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에 따라서 에데사, 안티오키아, 트리폴리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에데사 백장령을 차지한 사람은 안 내려가요. 여기 와서 나 여기 땅 얻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만족 됐어. 끝.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려가는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96년부터 99년까지 이런 네 개의 이제 그 제후국들이 생기게 되고. 지금은 좀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일부인가요? 저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뭐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특히나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서방 세계 쪽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게 우리 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네.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거죠. 네. 예. 한 3년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눌러 앉는 거죠. 거의 눌러 앉는 앉는 거죠. 예, 눌러 앉는 사람 있고 돌아가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예. 십자군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이제 교황한테 그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원정 일수가 있습니다. 그걸 채우면 돌아가면 돼요. 돌아갈 수 있어요. 90일 동안 예를 들어 전쟁했으면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네. 빠이빠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좋더라. 그 눌러 앉고. 사이에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후로 예. 계속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로테이션 계속 좀 이어지는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여튼 1차 원정은 성공했네요. 그죠? 1차 원정은 성공했고 이게 마지막 성공입니다. 그래요? 워낙 기습이었구만. 예.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인구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계속해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예. 이 당시에는 이제 유럽이 못 사는 나라니까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지만 12, 13세기 되면 이제 유럽에서도 여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수가 줄고 그 다음에 뭐 서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여기 이슬람 세력들도
가만히 있질 않죠. 또 여기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살라딘이죠. 살라앗딘이라고 하는 아유브 왕조. 살라딘 이름 많이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예, 2차, 3차 때. 예. 요 바로 직후입니다. 요 바로 직후에 이제 셀주크 제국이 무너지고 다 이렇게 파편화됐을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그런 세력이죠. 살라딘. 예. 거기 뭐 장군 이름이 아니면 그냥 세력 이름이에요? 원래는 사람 이름이죠. 그 장군이고 그랬다가 이제 아유브 왕조라는 걸 세워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됐죠. 술탄이죠. 하여간 그 맘루크 왕조 14세기까지 이어질 때까지 뭐 하여간 이 또 예루살렘과 같은 중요한 지역들은 다 이제 아유브라든가 맘루크라든가 주로 이집트에 카이로에 자기네들 수도를 두고 있는 왕조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실 멀지도 않아요, 사실. 예. 뭐 저 때는 그럼 무슨 특별히 무슨 전술 뭐 전략 이런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사람들 그렇죠. 데려가서 때려 부시고 그렇죠. 예. 도망가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서유럽은 전략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그냥 무장한 기사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후로 그게 이제 기사들의 이제 전법의 이제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깨진 게 저번 100년 전쟁 당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십자군 원정은 나름 서유럽의 성공. 그리고 동로마 제국 황제는 매우 기뻐했겠군요. 동로마는 일단은 이제 뭐 양가적이죠. 승리는 했지만 이게 동로마 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워낙 이제 뭐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이러니까 껄끄럽죠. 사실 동로마 입장에서 그래서 그 1094년에 그 이른바 원군을 요청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평가하기를 뭐가 되냐면 기우제를 지냈는데 태풍이 왔다. 제발 비 좀 내렸으면 했더니 갑자기 막 홍수 그렇죠. 막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4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 아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다 장악해 버리니까 십자군이 이슬람으로 간 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래요? 예. 그냥 불량배들이요. 뭐 실제로 뭐 킹덤 오브 헤븐 같은 영화 보면 그렇게 그려지는 십자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까? 예. 약탈. 예, 약탈도 있고. 아니, 근데 그분들은 자기 고향에서 딱히 마땅한 직업이나 그런 게 없었던 분들이에요. 기사인데 뭐 없게 그렇죠. 하겠어요. 기사들이고 받을 영지가 있으면 돌아가고 그게 마땅히 없으면 여기 와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왕노릇하고 뭐 출발할 때도 본인 땅이 있는데도 뭐 구원받으러 간다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킹덤 오브 헤븐 영화 보면은 왜 뭐 정확하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리암 니선이 돌아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동생인지 형인지가 거기 영주하고 있고 자기는 잠깐 머물렀다 다시 또 가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죠.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저 당시 저 시대에 저 동네가 가장 핫했던 지금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 때가 고려 고려 초죠. 예. 예. 쯤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란이란 전쟁할 때입니다. 거란 이후입니다. 우리의 저번에 드라마 나왔던 고려 거란 이후입니다. 전쟁 이후요. 예, 이후입니다. 우리 시기로 예. 보면. 그래서 약간 평화가 찾아왔을 때요. 거란이 이제 물러나고 여진이 쳐들어오기 사이에 그 고려가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또 중앙집권적인 왕권이 정비가 될 때인데 그때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치면.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면 고려가 훨씬 문명국이죠. 서유럽보다.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때 이제 이슬람 세력들 뭐 셀주크는 좀 뭐 망했다 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문화 수준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훨씬 서유럽보다 높았고 그렇죠. 그리고 꽤 발달된 여러 문화들을 갖고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뭐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의학, 과학, 철학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로마 원래 오리지널 로마 있잖아요. 예. 오리지널 로마가 동쪽으로도 진출했지만 서쪽으로도 진출해서 예. 제가 영국 가서 보니까 그렇죠. 영국에 바스라는 도시가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 바스가 진짜 바스야. 맞아요. 그 바스 네. 베스 할 때 우리 아, 그거 어원이 되죠. 그 예. 영국에서 런던에서도 한참 더 왼쪽으로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시대 때 지은 그 목욕탕이 있죠. 지금 써도 돼. 그래요? 지금 써도 된다니까. 파리에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놨는데 왜 그러면 거기는 스틸 야만적이냐 이거지.
다 다 건물도 해놓고 다 지배도 하고 시스템도 예. 갖춰서 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서유럽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서로마 제국이 이제 476년에 사라진 이후에 근 500년 동안 난장판이었죠 거기가. 치해법권 지역이구나 거의. 거의 이제 뭐 맨 처음 게르만 왕국들 들어오고 네. 게르만 세력들은 맨 처음에는 로마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네. 뭐 로마 문화를 존중하고 따라하려고는 하는데 손이 거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비유를 드는 게 이 비싼 도자기 뭐 하면서 잘 모셔놔야 돼 하면서 깨트리는 거예요. 손이 하도 거칠어서? 거칠으니까. 로마가 가긴 갔는데 네. 교생 선생님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게르만 왕국들이 다 로마 따라서 법 만들고 원로원 만들고 뭐 하는데 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잘 없어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9세기 이때 네. 되면 뭐 노르만인들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또 침략해 오지. 동쪽에서 마자르족이라고 또 침략해 오지. 정신 없었게. 예, 그 그냥 친구들도 뭐 좀 생존하는 것 자체가 급급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로마의 이제 뭐 그런 세련됨 유산들이야 남아 있는데 세련됨이라고 하는 건 교회, 못 즐기는구나. 그러니까 예, 그 문명을. 교회 특히 이제 수도원에서만 일부 이제 남아 있게 되고 남아있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역사 시간이 지난다고 꼭 발전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자, 여튼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그 나름 서구 사회의 사회 문명의 승리로 예. 아주 덜 떨어진 친구들이 왔긴 했지만 예. 그래도 승리한 걸로 1차는 됐고요. 예. 저때 복장이에요? 문장이에요, 문장? 요게 이제 그 기사단들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성전 기사단이니 뭐 병원 기사단이니 이런 기사단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도 제가 여기 원래는 이 군대라기보다는 순례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무장을 한 수도사들이에요. 기사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도원을 만드는 그 수도사세 이제 그 종교 단체가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무장한 수도사들인 거죠. 나름 그러면서 뭐 나름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이제 해처 모여를 해서 기사단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오른쪽 저 사진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 성체입니다. 어디에? 그 이제 그 예루살렘 이런데? 예, 그렇죠. 십자군이 쌓아놓은 성체인 그렇죠. 거예요? 예. 이기고 나서 그렇죠. 방어용으로. 근데 꽤 규모가 있네요. 그렇죠. 현지인을 노동력으로 썼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선진적인 이런 건축 기술 같은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아니요, 저기 보니까 아치형이 있네요. 보니까. 예. 재밌는 거는 지배자들은 기독교인데 일반 백성들은 다 이슬람, 그다음에 유대인, 뭐 다른 종교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사람들 개종 안 한다고 그러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일일이 가질 수도 없고.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진짜. 일단 예루살렘만 우리가 잘 순례할 수 있게만 하면 된다. 맨 처음엔 뭐 그렇게 다른 뜻보다는 좀 순수한 의미로 많이 좀 갔던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게 될 2차, 험난한. 3차, 4차 예. 점점 변질되고 점점 전쟁이 이상해집니다. 예.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예. 다음 시간에 십자군 전쟁 두 번째 시간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앞으로 우리가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좀 더 듣고 배우게 될 텐데 예. 살짝 결론을 먼저 맛을 보고 가자면 예.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 또는 뭐 이것이 그 뭐 유럽사에 미친 영향 예. 내지는 레슨 예. 그런 게 뭐예요? 일단은 이제 군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인들도 다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배워오는구나. 그렇죠. 유럽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기독교를 뭐 탈환하고 뭐 이러러 갔지만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럽으로 역수입되는 그런 활로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십자군 연수단이었구나 사실상.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이제 12세기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배워오면서 원인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게 더 번성하게 되는 부스팅하는. 예. 그런 계기가 이제 십자군이었던 거죠. 네. 교류가 있고 섞여야 돼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동방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고 사실은 13세기 갔을 때 이제 중요해지는 건 몽골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세계 너머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때도 십자군이 계속 갔는데. 그렇죠. 몽골이라고 하는 이슬람도 아닌 더 무서운 애들이 있더라라는 걸. 그런데 얘네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더라.
몽골이? 그렇죠. 아니 우리 동양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그 동아시아에서는 종교 박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 황제로 인정만 하면 네, 그냥 뭐 왕 밑에 있고 뭐 황제가 뭐 보듬어 주면 다 그냥 오케이인 거잖아요, 사실은. 종교는 그냥 양말 색깔 같은 거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교 전쟁이라는 게 사실 진짜 동아시아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서양에서만 이제 이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세 종교 같은 신을 모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들끼리만 싸우는 게 종교 전쟁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2차부터 본격적인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홍용진 교수님 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